당신은 의지박약이 아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5가지 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독한 책이자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인 멘탈의 연금술을 통해서 책의 저자인 보도 셰퍼가 얘기하는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버무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도전할 때, 새로운 걸 할 때 언제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거나 외면하죠. 이런 두려움을 5가지 마인드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라는 겁니다. 재밌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항상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걸음 걷고 다시 한 걸음 걷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유일한 비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무언가를 이뤄나가고 성취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려고 하면 뭔가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년의 계획들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루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10년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저자가 지금까지 만나본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 대부분 시간을 들여서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천재적인 감각 그리고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가 있다면 뭔가요? 여러분들을 저녁에 기분 좋게 잠들게 하는 중요한 우선순위 한 가지는 뭔가요? 매일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기를 써라 라는 겁니다. 일기의 비밀은 매우 간단해요.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더 오랫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험이 있었다면 바닥을 쳤을 때 치고 올라갈 힘을 줄 겁니다. 성공한 경험담이 있다면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1분 하루 계획 세우기를 합니다. 단 3줄도 좋아요. 저는 6개 정도의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어둡니다. 시간 내에 무조건 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하루하루 일과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침 일기 쓰기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이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는 오늘 하루를 쭉 흘려볼 겁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늘 망설임 그리고 지나친 고민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성공과 목표를 얻는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 긍정적인 면을 보라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감상적 철부지가 아닌 이성적 합리주의자라고 본인을 자위하곤 합니다.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시키는 거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 위에서 강건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변화와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던 비관적으로 되던 이것들은 후천적인 환경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그리고 의도적인 훈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긍정론자와 부정론자 어떤 게 변화와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할까요? 긍정주의자들은 안 될 이유보다 될 이유를 훨씬 많이 찾습니다. 네 번째는 벽에 부딪혔을 땐 웃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뭔가 실패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맙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제 가능한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5번째는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러운 사고방식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보고 있으면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작은 한 방울, 샘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망망대해 바다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여유있게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부드럽습니다. 목소리를 애써 높이지 않아요. 타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화를 내야 할 때 비로소 미소를 짓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압니다. 타인을 보듬어야 할 때를 알고 결별해야 할 때도 알고 있어요.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나에 대해 성찰할 줄 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견 바꾸기를 싫어해요. 진짜 강해지기보다는 강한 척 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여기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한 발자국 더 성장형 마인드로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